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30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6월의 마지막 거래일, 미국은 오늘 밤이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국내 증시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 이렇게 하면 2023년 딱 이제 반토막밖에 남지 않았다, 혹은 아직은 우리에게도 6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다, 반반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6개월 동안의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의 성과는 어땠을까?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정산하고 그러시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모아가시며 자산으로서의 성격의 주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도 그 다음 하반기가 조금 회복이 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나마 좀 마음에, 혹시라도 이제 수익 못 보시고 계신 분들은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으면은 아무리 이렇게 희망회로를 작동을 시키고 해도 쉽지가 않죠. 여간 좋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정신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덜 스트레스 받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걸 통해서 또 자산을 계속해서 더 불려나가시길 저는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좋은 아침, 굿모닝 하시면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오늘도 유독 더 많네요. 운동을 하시면서 혹은 출근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모두 오늘 금요일 저희와 함께 활기찬 출근길 그리고 운동길 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마감 브리핑부터 시작을 합니다. 방금 전 마감했었던 뉴욕 증시 상황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마다 심층 인터뷰, 원래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하는데 오늘 교수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주 아쉽게도 뵐 수 없게 됐고요. 오늘은 그 자리를 또 굳건하게 메꿔주실 한 분을 어렵게 또 초빙을 했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와 함께 현재 시장에서의 매크로 상황에 있어서의 변수, 그리고 최근 나왔던 이슈들에 대해서 또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요. 나스닥을 이걸 빠졌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민을 좀 했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는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0.42포인트, 퍼센트로는 0.00% 그렇고요. 포인트로는 0.42포인트 아주 소폭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은 0.4% 강세, 다우지수는 0.8%까지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요즘에 러셀 2000이 상대적으로 더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1.23%대 상승을 했고요. 국제유가는 밤사이에도 소폭 오르면서 69달러선, 70달러선까지 바짝 붙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슈들,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늘 그래왔듯이 긴축 관련한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각 기업들의 이슈에 따라서 시장은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먼저 GDP를 보면은 1분기 GDP 성장률 2.0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전에 잠정치가 1.3%, 그리고 시장이 예상치였던 1.4%를 모두 웃도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러한 2% 성장률은 소비 지출 그리고 수출 상향에 따른 퍼센테이지로 현재 집계가 됐습니다. 경제활동, 미국에는 3분의 2가 그 소비 지출이 포함이 되죠. 소비 지출이 3.8% 증가해서 4.2% 증가로 상향 수정이 됐고요. 지난 4분기에는 1.0% 소비 지출 증가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1분기 소비 지출 증가율은 2021년 2월 이후에 가장 높다. 그러니까 팬데믹 사이에 좀 주춤했었던 소비,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상향 조정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내구재 지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1.3% 줄었던 데에서 16.3%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3.7% 감소해서 1분기 7.3%, 7.8% 플러스, 그러니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올해도 1분기
2%대를 유지하면서 경기 침체 위험은 좀 줄어들었다 또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시장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에 따르면 올 2분기에는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으로 다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표됐었던 주간 단위 실업보험 청구자 수 지난주 수정치보다 6만이면 큰일 나죠. 2만 6천 명 감소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고용은 여전히 탄탄하다. 예. 다시 이게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서 다시금 이번 주에는 다시 감소를 했습니다. 23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한 달 동안의 평균으로 좀 보면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었던 전문가 예상치는 26만 4천 명이었는데 이를 하회하는 예상보다 이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좀 적었다라는 겁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적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용을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재취업을 했기 때문에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올해 금리 인상, 항상 파월 의장은 이번 유럽에서도 고용을 붙잡고 얘기를 했죠. 고용이 탄탄해서 긴축, 뜨거운 노동시장으로 인한 긴축, 뭐 이렇게 계속해서 고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밤사이에도 스페인 중앙은행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이 과도하게 금리를 올릴 위험과 또 적게 금리를 올릴 위험 사이에 균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거죠. 또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이 더 균형 있게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직 균형을 이뤘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 균형이란 단어를 어제는 또 많이 썼네요. 또 한 회의에서 움직이고 나서 다음 회의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움직인다라는 표현은 무언가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것은 금리 인상을 뜻하는 거겠고요. 그래서 연속적인 이 두 차례 연속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여기서는 한 회의에서는 움직이고 다음 회의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을 살짝 바꿨어요. 회의마다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는 연속적인 행보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이 문장을 보면은 연속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올릴 수도 있어요. 이거예요.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면서 시장을 오리무중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 가운데 레피얼 뭐라고 읽어야 되죠?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아일랜드에서 한 행사를 열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분은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용하는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을 2% 목표를 이동시킬 정도로 충분한 명목금리 수준에 도달했다. 이분이 보시기에는 뭐 충분히 도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과연 연준 의장과 연은 총재의 이 엇갈린 발언들 무엇을 우리는 보면서 따라가야 할까요? 총재 따라가야 될까요? 의장 따라가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모두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죠. 23개 은행이 대상이었고요. 연간 스트레스 테스트,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여건들, 뭐 엄청나게 경기가 깨지고 그리고 뭐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은행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를 테스트했는데 물론 손실 규모는 발생을 하지만 그 정도는 괜찮다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사실 SVB 사태 이후에 중소은행들의 파산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첫 테스트 결과였기 때문에 굉장히 금융주에는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관련해서 금융주들 그래서 어제 좀 뜨거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주가 맵으로 바로 볼까요? 어제 JP모건, 웰스파고 등의 종목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JP모건은 3.49%, 웰스파고는 4.5%, 뱅크 오브 아메리카 2.1% 올랐고요. 찰스 슈왑도 2.4%, 뭐 골드만삭스도 3% 넘게 올랐고 또 다른 중소형주 은행단에서도 대부분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은행 금융주 섹터 가운데 카드사들도 좋았습니다. 비자 2.79%, 마스터카드 1.96%,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1%대 올랐고요. 어제는 나스닥이 약보합권에서 마감된 그런 상황들을 맵을 통해서도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약보합권
그리고 구글도 0.9% 하락, 메타도 1.32% 하락했고요. 아마존의 주가는 0.8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엔비디아 주가가 0.7% 하락, 반면 AMD는 소폭 올랐고요. 0.9% 상승, 인텔의 주가는 1.9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3% 이상 올랐지만 결국에는 업황 바닥을 보았다라는 CEO의 그런 코멘트에도 불구하고 중국 제재에 따른 부분이 굉장히 또 부정적인 심리를 만들면서 주가는 4%대 빠졌습니다. 애플 보이시죠? 애플이 장중에 190.07달러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감가 기준으로는 189.59달러 기록을 했고요. 이도 역시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거죠. 지금 시가총액이 2조 9,8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CNBC 분석 내용을 보면 주가가 190.73달러에 도달하면 딱 시총 3조 원을 3조 달러를 돌파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어제 이항영 위원님과 이야기에서 저는 뭐 오늘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장중에는 상회를 했지만 막판에는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189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전달드리고요. 또 종목 가운데서는 이제 국제유가 상승 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었지만 엑스모빌, 쉐브론 등의 종목들 상승했고 옥시덴탈 페트롤륨이 1.8%대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별 종목들 보면 헬스케어 쪽은 화이자는 좀 쉬어갔지만 일라일리 요즘에 참 요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 비만 치료제인데 당뇨도 당화혈색소가 좀 감소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그 약품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26% 강세를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 최근에 버진 갤럭틱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드디어 첫 상업용 우주 비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우주비행선 VSS 유니티에 이탈리아 공군 장교와 연구원 등을 태우고 첫 상업용 우주비행 성공 소식. 이 가운데 뭐 주가는 그 이전에 한 달 동안 40% 이상 오른 바가 있었죠. 근데 약간 뉴스에 파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그런지 아니면 또 여전히 상업용 비행은 성공했지만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지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 가운데 조비 익스프레션 주가가 또 올랐습니다. 11%. SK텔레콤으로부터 1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SK텔레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뭐 SK이노베이션도 아니고 SK텔레콤과 요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또 기대감을 가지며 연이에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프레이베터리라는 기업이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동일 가중치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이후에 주가가 20%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이제 45분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 함께 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이 학계에서 얘기가 먼저 뭔가 경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약간 사회에 반영되는데 약간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언젠가는 발생될 이야기가 먼저 학계에 좀 이렇게 돌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한 반발짝 먼저 가면 그쵸, 트렌드보다 그쵸. 반발짝 먼저 가면 네. 이제 보통은 되게 환영하시죠. 아, 네. 저건 굉장히 신선하고 어. 다음 세대의 얘기다라고 네네. 하는데 트렌드보다 이제 한 스텝 먼저 가면 네, 사실 너무 사실 괴리가 받아들이기 있다? 힘들 경우가 많은데요.
트렌드보다 한 0.75 스텝 정도 먼저 가는 얘기들이 학계에서 종종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 교수님들 중에 사실은 어떻게 저렇게 선견지명을 가지신 분이 있지? 한 네. 5년 지나보고 10년 지나보면 그저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셨구나라는 네.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그게 또 학계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그쵸. 생각하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세상을 사는데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하고 시간하고 사색,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 중에 앞에 부분들은 좀 약하고 뒤에 부분들이 좀 강한 게 학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있어서 시간으로 사색을 한다. 사색과 시간이 조금 넉넉한 직업이어서 그것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키워드가 요즘에 그 학부 안에서는 좀 회자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사실은 경제학과에서 요즘 나오는 키워드는 네. 사실은 지금 한치 앞이 되게 어두운 상황인 그쵸. 것 같아요. 변동성도 많고 그리고 가늠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농담 삼아서 야 이제 경제를 기재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외교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이게 뭐냐면 경제 자체가 이제 뭐 저희가 막 경제안보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통상도 굉장히 너무 중요하고. 외교적인 이슈와 국제 통상적인 이슈와 이게 분리가 안 되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장기 흐름을 보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조금 어려운 한 해, 우리나라 경제 지표상으로 보면 어려운 한 해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학계에서도 산업계에서도 다들 지금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거네요, 같이. 그러니까 계속 제가 안개 속을 좀 빠져나오고 싶은데 네. 안개 속에서 잘 안 빠져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고 그쵸. 뭐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네. 오히려 제가 2019년이나 18년 코로나 이전에 나왔던 지표들이나 그때 나왔던 신문 기사나 그때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 낭만적인 기분이 벌써 듭니다.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때는 낭만적이었구나.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고민은 있었죠. 네. 디플레이션 고민이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었죠. 네. 근데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단. 지금보다는 낭만적이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신.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죠. 제가 한 4살 젊었으니까 네.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그거 지금 하나고요. 2살 젊어지시지 않으셨어요? 두 생일이 살- 혹시 지나셨나요? 아니 안 지났어요. 2살 젊어지긴 했는데 네. 뭐 그래도 4살 젊은 것보다는 뭐 2배 차이니까. 네. 뭐 신체적 나이가 네. 젊어지면 되죠. 뭐 이렇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숫자에 불과하지 않는 건 경제 쪽에서는 뭐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금리에 대한 파월의 코멘트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약간 아리까리해요. 네. 뭘 얘기하려는 건지 모르겠고 그냥 다 중립에서 서서 네. 이게 우리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전에 FOMC 이후에 그 미팅에서 했었던 얘기예요. 네. 다음부터는 FOMC가 라이브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라이브. 라이브라는 말에 저는 굉장히 큰 함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게 결국 뭐냐 하면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결정하고 들어갔었는데 앞으로는 진짜 실시간으로 나오는 가장 따끈따끈한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날에 대해서 얘기하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앞날에 대해서 데이터가 아직 안 나온 거니까. 물론 페드에서 훌륭한 연준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있으니까 네. 예측은 하겠죠. 근데 예측은 어디까지는 예측이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나온 데이터를 확인하고 네. 즉시 결정을 내리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보통 전날에 CPI 발표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연준에서는 항상 PC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지만 그럼 전날 CPI가 발표되고 나서의 그 정말 따끈따끈한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보고 그냥 당일에 그냥 투표하겠다. 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들어가기 전에 물론 CPI는 저희가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렇죠. 보게 되네. 커닝 페이퍼라고는 안 하고 보통 이제 한 장짜리 정리한 게 있으면 그거 한번 싹 보고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 안에 정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어떤 인프레션은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어떤 뷰는 갖고 들어가겠지만 그 전에 경제에 대한 뷰를 형성할 때도 예전에 나온 데이터보다는 FOMC 사이사이에 나온 데이터들에 가중치를 더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내 안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 가사처럼. 그래서 가시- 사실은 가시 가시나무새 나온다? 같은 네. 연식이 네. 되게 어리시잖아요. 근데 저 어립니다. 네, 알고 어리지 있-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서 사실은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나 노동시장 이런 것들이 연준이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연준의 금리의 인상에 대한 뉘앙스가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의 배경,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배경에는 사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연준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은 사실 경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파월은 뭐 소프트 할 것이다, 뭐 오더라도 굉장히 약하게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까지 나왔던 지표들 내용을 봐도 어떤 부분에서 보면 굉장하고 또 최근에 PMI 같은 경우에서 보면 이건 약간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최근에 나왔던 지표 해석을 해보자면 어떨까요? 지표들도 상당히 믹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믹스가 돼 있어서 한쪽 방향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마일드할 거라는 지금 여돈 앵커님의 말씀은 저도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작년 말에 제가 그 IB 리포트들을 막 봤던 기억이 나서 다시 찾아봤는데 작년 말에 IB 리포트들이 올해 미국 경제가 어떨 것이냐라고 예상을 했을 때 올해 한 상반기 중에 리세션 시작돼 갖고 마일드하게 하고 끝날 거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리세션 징후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보면 리세션이 점점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리세션에 대한 기대도 점점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없었다, 조만간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올 4분기에 시작할 거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은 마일드할 거다. 이유는 소비랑 노동시장 소비가 버텨주니까라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최근 데이터 보면 뭐 내구재 수주 실적 증가율 같은 데이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5월에 전년 동월 대비 5.42% 증가한 거라서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약간 또 반등하고 있어서 이게 또 그렇게 나쁜 지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데이터는 1990년대 이후에 리세션이 지금 이렇게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인데 보면 뭐 그렇게 나쁜 상황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라는 데서 집계한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 여기서 초록색 라인이 실제치고 이제 보라색 라인이 예측치인데 6월 기준으로 보면 실제 값이 예측치를 상회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값이 예상치를 상회한 것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10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보면 소비자 신뢰 지수 조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 두 개가 약간 성질이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온 건 주로 엣지가 어느 쪽에 가 있냐면 소비자들이 현재 고용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이제 가게들한테 묻는 엣지가 좀 강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용 부분이나 소비자들의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 나쁘지 않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도 시장 예측치를 계속해서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갈색 라인으로 표시된 게 연방 기금 금리인데 뭐 연방 기금 금리가 작년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트렌드 자체는 지금 비농업 고용지수가 내려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시장 예측치를 거의 5월 기준으로 보면 2배 가까이 상회하는 신규 잡이 생기고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아까 여동원 앵커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도 시장 예측치를 가장 최근 값은 하회해서 23만 개 이상. 이거는 고용이 여전히 뜨겁다는 뜨겁습니다. 거죠. 그다음에 임금 증가율은 내려오곤 있는데 이것도 시장 예측치랑 최근에는 비슷했는데 이게 4.3%가 가장 최근 값인데요. 코로나 이전에 2019년 1년 평균을 보면 이게 3.1%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임금 자체의 상승률은 높으나 그것이 높은 것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코로나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노동시장은 되게 뜨겁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파이낸셜 마켓 쪽에서 이 대출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저희가 3월에 뱅크데믹, 실리콘밸리 뱅크나 이런 걸 겪으면서 대출이 얼마나 나가고 있냐를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신용시장 경색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미국 경제에 영향을 아무래도 안 좋은 쪽으로 미칠 테니까 보면 작은 소규모 기업에 대한 그 대출 스탠다드 얼마나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냐 그래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깐깐한 건데 보시면 뭐 최근 들어서 올라가긴 했습니다. 2022년 이후로 올라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2023년 3월 뱅크데믹이 있었을 텐데요. 그때 약간 요 랜딩이 그러니까 대출 증가가 조금 줄어든 것 빼고는 그 이후로는 다시 견조하게 대출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신용시장의 경색도 그렇게 아주 타이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3월에 실리콘밸리 뱅크 이후의 사태들이 생각보다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노동시장 견조하고 생각보다 3월에 우리가 경기에 좀 하강 리스크라고 생각했던 신용시장의 경색 같은 거는 생각보다 잘 마무리되는 것 같으니까 결국 미국 경제는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생각보다 이 고금리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그것의 하나의 결과가 아까 앵커님께서 브리핑에 말씀해 주셨던 미국 경제 1분기 지금 경제 성장률이 2% 나온 거, 소비랑 수출이 버티고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뭐 명확하게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런 게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아니면은 아직까지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게 언제까지 이 안개 속에서 있어야 될지는 그냥 걸어가다 보면은 그 끝이 뭔가 명확하게 이제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네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랜턴이 있죠. 그 랜턴은 뭐냐면 이제 CPI 넘버죠. CPI랑 PCE 넘버죠. 뭐냐면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연준은 그 넘버가 어느 수준 내려오거나 어느 수준 내려오는 상황 징후가 보일 때까지 긴축으로 가겠다라는 거니까 금리가 올라갈지 올라가서 스테이 할지 얼마나 오래 스테이 할지는 결국 그 넘버에 달려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해서 다 뭉뚱그려서 나온 가장 중요한 숫자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되느냐인 거죠. 근데요, 교수님, 그 넘버가 사실 지금까지는 뭐 계속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부터 내려 더 그 연준이 이야기하는 PCE 기준으로 몇 %였죠? 지금 목표가? 목표는 2%고요. 2% 내려가 너무 그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금리 인상은 점도표상으로는 네. 2번이고 네. 그럼 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방 쪽에 금리 인상을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IMF 2인자죠. 네. 그 기타 고피나스라고 하는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했던 얘기도 어쨌든 간에 물가가 내려온 거 굉장히 느릴 거고 그리고 더 많은 금리 인상과 기조들을 준비해 놔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생각보다 연준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안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파월이 2018년 11월에 처음 연준 의장 지명됐을 때 기억하시면 혹시 아시겠지만 파월을 어떻게 분류했냐면 중도 비둘기라고 분류했습니다. 중도 비둘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웃긴 얘기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되게 어. 실소가 나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중도 비둘기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런 상황조차도 그분을 매로 만드는 그런 상황조차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경시할 수 없는 네. 엄중한 상황인 거죠. 자, 미국 이야기는 뭐 계속해서 우리가 매번 나오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도 파월과 연준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자들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그리고 뭐 정권을 계속 이어가면서 뭔가 큰 부양책을 기대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몇 달 동안 이렇다 의미 있는 오히려 더 좀 침체되고 있는 게 중국에서는 보여가지고 중국은 지금 부양책도 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부양책을 그러니까 생각보다 세겐 안 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안 한다? 안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연원을 따지기 위해서는 사실 중국의 경제를 약간 더 큰 흐름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금융이 빠져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장 전략을 앞으로 가져가겠다. 뭐냐? 국유기업 지방정부,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대출해줘서 인프라 같은 거 투자하고 이래서 투자 중심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수출 중심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출이라는 겁니다. 대출을 계속해서 늘려왔어요. 근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8년, 9년 이후에 거의 한 10년 동안 IMF 같은 데서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IMF에서 얘기한 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IMF에서 얘기한 게 하나의 예인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너는 이렇게 대출 늘려서 부채 중심으로 성장하면 오래 못 갈걸? 이거 꼬꾸라질걸? 이거 부작용 되게 클걸? 중국 계속 부채 줄여라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2018년, 17년에 마음이 닿았는지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우리는 디레버리징으로 가겠다. 대출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2017년, 18년 이후에 중국 정부 기조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기조냐 하면 전체적으로 부채를 기업 부채나 줄이겠다라는 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기조인데요. 네. 요게 중간중간 흔들리는 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있으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면 부채 당장 줄이고 싶어도 경기가 너무 꼬꾸라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시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 기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중국 경제의 예를 들어서 GDP의 20%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중국 가계의 자산의 한 70%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이 되게 중요한데
그 코로나 이후에 중국 정부가 잠깐 코로나 때문에 부양책을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부채 이거 좀 덜 신경 쓰고. 그러다가 다시 경제가 생각보다 중국이 코로나가 빨리 잡혔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 다시 2020년 말에 무슨 얘기하냐면 3 레드라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면 부채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1년 유예기간 줄 테니까 줄여라. 근데 그 와중에 막판에 2021년 11월에 9월인가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홍다 사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가버린 거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이렇게 큰데 이 이후로는 결국 부동산 시장이 가버리니까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게 그럼 부양을 다시 하겠지. 왜냐하면 4월하고 5월 경제 지표가 안 좋았잖아요, 중국이. 네. 그럼 부양하겠지 하는데 3월에 양회 때 시진핑 주석이 무슨 얘기를 또 했냐면 부동산은 집은 사는 곳이지. 자기가 주거하는 곳이지 절대 리즈지.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한번 찬물을 확 끼얹었죠. 네. 그러면 이 기조가 당분간은 유지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 정부가 그렇게 세게 부양책을 안 할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 인민은행이 10bp 내린 게 있는데 이 10bp 내린 것도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정도의 금리 인하다. 그래서 이것도 찔끔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양을 세게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그러니까 그 기조에는 부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 세계 사실 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좋은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올 상반기가 오늘이 딱 마지막이잖아요. 교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상반기의 주식시장, 뭐 미국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였죠. 어떻다고 보셨어요? 생각보다 되게 잘 버텼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쏠림이 좀 심하긴 했지만. 쏠림이 일부 주식에 뭐 심하긴 했지만 네. 생각보다 전체적으로는 잘 버텼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뭐 작년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보면 계속 올라가던 흐름에서 작년에 연준이 금리 막 올리면서 눌러졌던 게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다시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고 판단이 되면서 이제 다시 기조가 상승 기조로 가는 것 같고, 네, 쏠림 현상만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잘 버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어떨 거라고 좀 보십니까? 저는 하반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되게 잘 버틸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잘 버틸까 꼬꾸라지겠지, 잘 버틸까 꼬꾸라지겠지 하는데 생각보다는 계속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하반기에도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를 더 올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금리를 5.75까지 점도표를 찍어놨는데 이걸 더 올리면 어떡하냐. 네. 근데 그것들도 시장에서 빠르게 소화하지 않을까? 그러던 중에 이제 뭐 또 부러지는 곳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저희가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데서 겪었던 네. 것처럼 부러지는 곳이 생겼죠. 그럼 부러지는 곳이 생기면 또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면 시장에서는 그럼 이제 금리 인상 그만하거나 피벗 좀 조만간 있겠지. 되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긍정적이네요, 시장이. 아니 지금 시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말 초긍정 끝판왕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 연준의 잡을 좀 어렵게 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믿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어쨌든 간에 우상향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국에 대해서 약간 뭐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뭐 중국 경제도 어떻게 간에 중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아하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5.5. 5.5는 달성하고 것이다. 봐야 되는 게 이제 중국 경제니까 네. 예, 그렇게 보면 뭐 하반기에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에 대한 우려 혹은 이제 주가에 대한 우려는 긍정의 힘으로 모든 것이 다 극복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꺾일 거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보면은 소비도 이렇게 탄탄하고 고용도 여전히 탄탄하고 이러한 선순환은 이어질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당분간은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올해를 잘 견뎌내면 어쨌든 간에 내년부터는 뭐 피벗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다시 경제에 조금 긍정적인 뉴스로 오게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저는 올해 그러니까 약간 다른 얘기인데 한은의 올해의 어떤 경제의 큰 틀 중에 하나, 경제를 바라보면 큰 틀 중에 하나가 지금이 가장 어두울 때니까 좀만 버텨보자라는 게 큰 틀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환율이 아주 뛰거나 작년처럼 그리고 막 수출이 안 좋거나 이런 거 좀만 버텨보자. 그러면 동은 튼다. 근데 지금 생각보다 이 어두운 새벽을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그 버팀의 가장 큰 힘은 뭐예요? 뭐 우선은 미국 경제 저희는 사후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더 나와 보면 해야 될 부분이 많겠지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잘 버티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미국 그게 큰 큰 것 형님이 같고요. 딱 버텨주니까. 버티는 게 큰 것 같고 또 하나는
코로나라는 팩터도 저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팩터가 지금 풀리는 팩터, 그러니까 거의 다 풀린 팩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에 굉장히 안 좋은 게 하나가 있었잖아요. 거기로부터 빠져나오는 국면이 있잖아요. 지금 물론 코로나가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아지고 이런 거랑도 관련은 있겠죠. 네. 뭐 공급망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누르고 있었던 부분에서 저희가 점점 자유로워지면서 풀려나오는 부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5년 정도 시기에서 보면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허준영 교수님 방송 시작 전에 아우 저는 뭐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하면서 겸손한 말씀해 주셨는데 자주 좀 나와 주십시오. 집도 가까우시다고 들었는데 예, 우리 앞으로도 자주 우리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AI로 달궈진 미국 증시에서 AI만 관련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해도 될까? 이번 미주미 세미나에서는 AI 산업 분류 및 감별 노하우를 소개함으로써 당신의 투자 항목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더불어 미국 증시를 주도할 트렌드와 성장주 투자 종목을 찾는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주미 카페를 참고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이제 막 8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위원님 혹시 네. 제 아들 본 적 있으신가요? 제 아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채팅창에 오늘 갑자기 저의 정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분이 제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뭐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예, 아들을 보신 분은 예, 저에게 누군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 있는지. 농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참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건 팩트가 아니기 때문이죠. 네네. 자, 뭐 공지 하나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 이제 장호섭 부사장이 대단한데. 왜요? 그 카페 얘기인데. 네. 뭐 카페 이제 얘기 그만하라는 데 있는데 그분은 오늘 이거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아주 진지하게 좀 미국 하게 주식을 해주세요. 진지하게 네. 미국 주식 원하시는 분은요. 여기 들어가서 오늘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카페에 들어가면 한 오늘 새벽 0시 30분 정도 올라온 건데요. 네. 장호섭 부사장이 이거 하기 쉽지 않거든요. 미국 주식 전 종목이요. 적정 주가 파일을 여기 올려놨어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바로 아마 이거 바로 안 되면 활동 좀 하시면 됩니다. 조금 한 3일. 여도 랭크는 못 받는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이걸 받으시면 돼요. 6월 30일 현재 미국 주식 전 종목의 적정 주가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일이라도 도움 된다. 그리고 이거는 적정 주가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증권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모닝스타에서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엑셀을 받으시면 여기 엑셀을 보시면 엑셀에서 뭐 종목별로 여러분 스크리닝 할 수 있죠. 지금은 기본은 시가총으로 돼 있는데 네. 엑셀 그런 거 있잖아요. 보시면 위아래로 클릭하면 쭉쭉쭉 내려오고 순서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냥 네. 받으시면 그 밑에다가 댓글로 고맙다 한마디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컨텐츠를 사실 그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많이 올려두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네, 1분기 GDP 상향이 일단 재료가 좀 있었죠. 네. 네, 확정치가 나오면서 그리고 나이키의 수익성 둔화가 나오면서 오늘 시간에서 주가가 계속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 얘기 잠깐 해드리겠고요. 네. 애플은 또까지만 써놨습니다. 장중에 190달러 넘어섰다가 다시 종가가 189달러라서 좀 아쉬웠어요. 오늘 시간에서 190.1 뭐. 오늘 밤에 6월 말에 모르죠. 3달러 돌파. 모르죠. 네. 금융주가 좀 반등한 거 좀 있었고 금융주는 어저께 이제 그 스트레스 테스트 뭐 이런 거 그쵸. 그런 게서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통과했죠. 그다음에 보면 GDP 요거 잠깐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겁니다. 그 GDP인데요. GDP 요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 보시면 MK로님이 해주신 거 보시면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고요. 바로 이거면 되고요. 나이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이키는 이제 실적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했는데요. 상당히 좀 헷갈리게 좀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은요. 제가 아는 한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은 매출은 125억이었는데 128억 쫓겨났죠. 상회했죠. 조금 좋았는데요. 주당이익이 0.67에서 0.66으로 미스를 했어요. 살짝 미스했는데 실제로 이게 작년에는 얼마였냐면 99센트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보면 3분의 1이 줄어든 겁니다.
정확히 보면 33.3333 이거 있잖아요. 네. 그만큼이 줄어들었죠. 계산도 쉽습니다. 99센트에서 66센트로 줄어들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마진율이 감소했어요. 마진율이 140bp가 감소했어요. 네. 그렇지만 전망은 43.5였는데 그보다 조금 놓았지만 어찌됐건 45포인트 정도 됐거든요. 45%인데.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게 좀 컸고요. 요거에 대한 얘기는 비용이 좀 올라갔고 운송 비용이 증가한 거. 이거 뭐 일정 수준 임금이 올랐다. 다 이해가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할인율이죠. 할인율이라는 게 뭐예요? 세일하는 거. 세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했다는 사실 얘기예요. 저도 나이키에서 세일 안 할 때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정가로 잘 안 사던 그건 진심 나이키에 선호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렇죠. 예. 저는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어쨌든 세일 상품이라도 사는 그런 건 게 이제 진짜 특정한 브랜드 사신 분 계시잖아요. 특정한 고기 딱 네네. 품목 리셀러 하는 것들 하는 비싼 것들 거. 비싼 거 사시는 분인데 어떤 분들은 당연히 세일하는 거 사죠. 저도 사죠. 그쵸. 이거 할인율이 확대된 게 좀 오늘 회사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환율 요인도 있었다는 환율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다만 요게 좀 헷갈리는 거가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보면 주가 좀 떨어지고 플러스까지 갔다 지금 또 마이너스 지금 다 3%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각 보더라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나이키가 예.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가 완전히 또 갈립니다. 지난 1분기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 3분기입니다. 오늘 4분기로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칭 우리가 보는 지난번 실적 때는 중국이 여전히 좀 약간 슬로우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중국이 한 16%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기준이 뭐 전년 대비 예, 전년 동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회복했다라는 긍정적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결정적으로 그 다음 줄이 하나 들어가는데 미국의 성장세가 둔화 여기 딱 들어갑니다 지금. 그럼 미국의 성장세 둔화는 뭐다?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이동하는 쪽에서 여전히 그 팬데믹 이전 대비 훨씬 많이 가는 곳이 한 서너 개밖에 없다. 네. 여도랭커에 관심 있는 뷰티나 웰니스가 늘어났고 기억하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미장원이나 뭐 스파나 이런 것들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사지 이게 늘어났는데 또 하나 늘어나는 거가 피트니스잖아요. 네, 피트니스 엄청 늘어났는데 많이 사야 되는데 지금 한 거는 뭔가 미국 내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여전히 갖고 있죠. 네. 압도적인 브랜드 선호도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현재 계신 분 더 느끼실 것 같은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운동화 이럴 때 누구나 다 나이키를 신었던 사람들의 상당수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예, 호카 이런 걸 신는 사람이 꽤 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키워드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첫 번째 나이키 얘기하는데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이제 코카콜라 왜 빠지냐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이슈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아스파탐이 네. 발암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제로콜라에 쓰인 아스파탐. 네. 제로콜라 혹시 드세요? 제로콜라 마시죠. 저는 근데 펩시를 마시죠. 주로. 근데 보통 이게 네. 진짜 많이 마셔야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이렇게 확 네. 제로인 거잖아요. 아스파탐이 몸에 좋을 리가 없죠. 디테일은 예, 제가 화학적인 모르죠. 건데. 그런 거는. 예, 그런 네. 부분이 또 어제 네.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요. 네. 애플 190.73 73을 찍어야 됩니다. 찍으면 찍고 끝나야 돼요. 3조 달러 돌파. 근데 그게 의미가 뭐 있는 거예요? 3조 달러 돌파하면 뭐 좋은 거 있어요? 혜택 있어요? 없죠. 없죠. 30달러 뭐 네. 된다고 누가 줍니까? 3달러라고. 예, 언론에서 인증서 받겠죠. 그렇죠. 예. 예. 그것뿐인 건가요? CT에서 오늘 목표 주가를 월가의 거의 최고 수준인데요. 24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240달러면 지금보다 여전히 또 25%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마진이 좋고 뭐 다 좋다 얘기하는 거죠. 다만 최근에 CT는 투자 의견을 내려간 곳이 더 조금 한 세 군데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팀쿡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 많이 했잖아요. 등장했을 때부터 했죠. 네. 그리고 이분의 사생활에 대해서 엄청 이슈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다 왜 이렇게 웃고 계시죠? 3조 달러 이런 좀 때문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애플에 대해서요. 넘어가겠고요. 네. 지금 섹터로 보면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11개 섹터가 다 올라갔었는데요. 네. 좀 막판에 보면 3개 섹터 정도 약간 슬로우. 그렇죠. 갖고 있고요. 금융주가 좀 올라갔는데 JP 모건뿐만 아니라 웰스파고 이런 것도 다 올라갔는데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있었던 거잖아요. 스트레스 테스트가 네, 다 무난하게 네. 넘어갔고 뭐 등등 하면서 좀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JP 모건은 요게 이제 기준이 3월이에요. 여러분들 3월에 요거 사태 떨어졌을 때 그 가격을 이제 넘나드는 유일한 회사죠. 네. 유일한 은행 금융권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 모건요. 웰스파고 이런 거 했지만 아직 거리가 있죠, 얘들이요. 다음에 비자입니다. 비자는 지금 52조 최고가에 뭐 약간 약간 모자란 정도. 하지만 거의 52조 최고가. 네.
그 비자는 상당히 의외입니다. 비자는 지금 슬로우한 게 맞거든요. 카드의 사용이 약간 슬로우함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가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다분히 뭐 섹터 로테이션 차원에서 그냥 본인 모셔야 되겠고요. 혹시 비자는 IT라 알았는데 왜 금융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게 3월 말에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자나 마스터가 다 금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비자 이런 게 들어와 오늘 좀 올라가는 특징이 되겠고요.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관심이 가장 큰 주식 중에 하나인데 또 오늘 뭐 소폭이지만 좀 올라가고 있는데 고점은 이게 900 몇십 달러였기 때문에 엄청 떨어졌어요. 이건 왜 이렇게 떨어졌냐면 사람들의 그 ETF나 펀드에 돈의 자금 신유입이 줄어든 적은 없어요. 계속 꾸준히 하는데. 그러니까 연금식으로. 예, 그렇죠. 근데 ETF나 이런 거에 돈을 버는 회사들은 결국은 AUM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나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거에 365일로 나눠서 수수료를 빼는 거거든요. 그걸 빼는 건데 그 AUM이 작년에 박살났잖아요. 작년에 주식과 채권이 다 같이 떨어진 해였는데 올해 이제 다시 이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 지수 시장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좀 블랙락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료가 있다. 물론 하나 더 떨어진 이유는 뱅가드가 점유율이 좀 커지고 블랙락이 좀 점유율이 줄어든 것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블랙락도 여하튼 관심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기타 특징주 이렇게 좀 하나씩 볼까요? 이거는 제가 우리 여돈 앵커가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준비해봤습니다. 페인트 건축 관련한 자재. 네, 제가 요즘 여하튼 시장에서 IT나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만 다들 보고 계시고 어저께 이제 그 여돈 앵커 때문에 저도 왔더니 난리가 났더만요. 네, 조비.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네, 뭐 돈 버시면 축하드려야죠. 네. 근데 여하튼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거랑 상관없는 것들도 잘 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어찌되었건 신규 신축 주택 건설 업체들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큰 건설 회사들이 대부분 저거잖아요. 아파트 위주. 그리고 뭐 공항 이런 거 큰 건데 미국은 단독주택 위주로 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신규 주택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는 걸 여러 차례 보셨잖아요. 이건 페인트 회사입니다. 페인트 회사. 네, 페인트 회사의 미국 최대 회사가 셔윈 윌리엄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페인트 회사가 뭐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페인트 회사입니다. 셔윈 윌리엄스가. 노르표 페인트 뭐 이런 거. 노르표요? 아 역시. 올드하게. 역시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왜요?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에 당당하게 수석은 못하셨지만 네. 수석은요 무슨 겨우 합격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1회차, 2회차에 수석했잖아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수석하면 뭐 혜택 있나요? 전혀 없죠. 그렇죠. 그분은 그 비즈니스 한 적도 없어요. 네. 시험만 본 거죠. 근데 여하튼요, 이런 것들이 왜 잘 나가느냐 하는 거죠. 이게 좀 이거 오늘도 좀 올라가고 있고 52조 최고가 뭐 사상 최고가 근처 막 가고 있는 것들인데. 주택 창고 건수에 이제 답을 찾으셔야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결국 도배 문화잖아요. 네. 도배 문화인데 미국은 이제 페인트 문화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도요. 이런 것들이 좀 주택 창고 건수가 있고 이게 집을 짓거나 부시고 할 때마다 쓰레기가 나오죠. 이렇게 뭐 자재가 나오잖아요. 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것도 다시 열일해야죠. 네, 이거는 이제 신규 공장을 짓는 거나 하면서 이거는 진짜 산업재인데 꾸준하게 섹시하지 않지만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주택 건설 업체의 월간 신뢰도 이거는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이거 건설 업체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신뢰도 지수가 55로 또 올라가는 되겠고요. 이건 주가 이제 이런 게 좀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이해가 되겠고요. 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모기지가 워낙 비싸져 있으니 기존 주택 보유자가 팔고 사할 때 부담스러운 거죠. 네. 나는 지금 2%, 3%짜리를 받고 있는데 새로 팔고 사면 새로 모기지를 하면 6%를 나니까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3% 미만의 모기지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팔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은 팔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옮겨가는 사람은 팔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재미나는 건데요. 신규 주택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 레미안이 아파트에서 팔면 그걸 분양하잖아요. 분양하면 사람들이 오면 거기도 뭐 시행이라고 그래요. 뭐 그래갖고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부동산 중개한 리얼터들이 많이 분양업하는 사람이 큰 회사고 개인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모든 집을 할 때 보면 그 리얼터가 지정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법적인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거보다 깎아주거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이 미국도 신축에 대해서 워낙 잘 팔리니까
인센티브를 줄인다는 겁니다. 지금. 아, 잘 팔리니까. 잘 팔리니까 굳이 막 예를 들어서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 3%를 주는 거였다 그러면 야 2% 할래? 아니면 딴에 주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100% 팔릴 건데 그냥 예. 할 그러니까 거다. 이 업자의 그러니까 건설 업체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요. 판매에 따른 비용. 네. 예. 왜냐면 잘 팔리니까 지금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다가 밑에는 주택 오겠다고 방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4% 포인트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쌍방으로 좋은 거죠. 양쪽으로 좋은 거죠. 그 주택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좋은 거군요. 예, 뭐 하루 이틀 뭐 쉬고 있지만 지금 이것들 다 사상 체육관인데 지금. 우리나라 건설주랑은 너무 다르네요. 우리나라 건설주는 제가 본 적이 없죠. 예, 보세요. 디아로트냐, 레나. 예,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요런 것들만 홈 빌더만 모아놓는 것들인데요. 네. 이런 것들은 다 사상 체육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저는 그래요. 이게 미국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걸 뭐 잘 본 적이 없어요. 네. 지나가면서 이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거 ETF. 근데 이거는 사상체육가 아닙니다, 이건요. 네. 예, 아까 대표 주한 사상체육가인데 이런 것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보시면 집을 지려 그러면요. 기기가 필요하죠. 기기가 이게 보통 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 크레인, 막 되게 큰 거. 그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래서 큰 단지를 지려면 전력도 와야 되는 전기도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기가로 그럼 하죠. 발전하는 전기 시설도 옵니다. 설비. 그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인데요. 우리 보면 밥차 그 차 있죠, 차. 네, 그 네. 식당 차 네. 있죠. 그것도 옵니다. 다 있어. 유나이티드 렌털이 그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거 있죠. 산소 용접하잖아요. 네. 그래서 산소가 오잖아요. 네. 제 눈으로 본 게 있습니다. 산소 용접 통에도 산소에도 유나이티드 렌탈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장에 필요한 자재나 그런 인프라 관련한 걸 다 렌탈해 주는 거군요. 그 젊으시니까 이제 그 축제 많이 다니잖아요. 축제 같은 데면 화장실 쫙 이동 화장실 있죠. 네네. 거기도 딱 유나이티드 있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는. 네. 예. 그러니까 이 제가 드릴 말씀이 이런 말씀드리면 이게 절대로 성장주가 아니잖아요. IT도 아니고 뭐 이게 조비만큼 가겠습니까 이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섹시하지 않지만 네. 이런 것들이 좋은 회사다라는 거죠. 디즈니. 네. 반대로 디즈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키뱅크에서 매수해서 또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요새 안 좋네요, 계속. 요즘 이게 여전히 가장 큰 거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녹은 거가 네. 가장 크겠고요. 그 저희가 작년 초에 방송할 때 보면 저희도 여기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2박 3일 뭐 1박 2일 갔다 왔는데 네. 한 집안에서 몇십만 3명에서 원씩. 뭐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 2,000불 썼다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저는 이제 안 봤는데 저는 화면을 봤는데 디즈니 요즘에 거가 세일이라고 하나요? 카드 혜택 그런 우리나라도 있지 우리나라식으로 제가 제휴카드.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프로모션을 통신사. 많이 한답니다 지금.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좀 뭔가 좀 예전 같지 않다. 네, 그런 것까지 있는 거죠. 네. 자, 어떻게 오늘도 보여주셔야죠. 뭘 보여드려? 그 트랜스타임 안 보여주시고. 지금 중요한 거 지금 왜 그러세요? 그 기물 빼시네 이분이요 또. 예, 여기 보시면 그래서 네. 디즈니가 다운그레이드가 계속 많이 나오더라. 라는 거. 예, 좀 보여드리죠. 네. 그래서 세븐 디즈니 하얀. 주가가 이게 재미없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디즈니뿐만 아니라 재미없는 것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 꽤 많은 것들에 가장 일반적인 보면 네. 약간 뭔가 좀 경쟁에서 좀 밀리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기타 특징주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뭐예요 트랜스타임. 여러분 트랜스타임 이쯤이면 이제 약간 귀에서 피나죠. 오늘도 올랐어요. 저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한 주도 없고 0.1주도 없고 0.0주도 없는데 네.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 많이 찾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좁이 좋죠. 네. 좁이 좋죠. 좋을 수 있고 네. 전 잘 모르겠지만 근데 꾸준히 올라가고 돈도 잘 벌고 이런 기업들 각자 한번 찾아보시라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랜스타임 오늘도 또 상승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6월의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주말이 7월이고요. 7월에는 또 더 불볕더위가 이어질 예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덥더라도 우리는 또 건강 더 잘 챙겨야 되니까 여러분들 더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드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